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 박민수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심각합니다. 당뇨병. 이 병은 정말 무서운 질병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어 보이지만 몸속에서는 조용히 여러분의 혈관과 장기들을 파괴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난 35년간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팠던 사례를 말씀드리면 82세 이순자 할머니는 평생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사셨어요. 하지만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결국 발가락을 절단해야 했고 75세 최영철 어르신은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 위험에 처하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더욱 안타까운 건 이 모든 고통이 단순히 식습관만 바꿨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35년간 임상에서 직접 확인한 60세 이상 분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위험한 식습관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뇨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얻으실 수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위험한 식습관, 정제된 탄수화물. 자, 그럼 첫 번째로 가장 위험한 식습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정제된 탄수화물만 계속 드시는 습관이에요. 흰쌀밥, 국수, 빵. 이런 음식들이 바로 당뇨 환자의 최대 적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리면 흰쌀밥의 혈당 지수는 무려 87입니다. 일반 국수는 85, 식빵은 91이에요. 혈당 지수가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혈당을 얼마나 빠르고 높게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포도당을 100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의 상대적 수치죠. 55 이하는 낮음으로 안전하고 56에서 69는 중간으로 주의, 70 이상은 높음으로 위험한 수준입니다. 이런 고혈당 지수 음식들이 몸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제된 탄수화물은 소화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져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놀라서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하죠. 문제는 이런 과정이 몇 년, 몇십 년 반복되면 췌장이 지쳐서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60세 이상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거든요. 실제로 20대와 비교했을 때 60대의 인슐린 분비량은 약 45% 수준까지 감소합니다. 이미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고혈당 지수 음식을 계속 드시면 결과는 뻔하죠. 실제 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면 69세 김철호 어르신은 평생 하루 3끼 흰쌀밥으로 식사하셨어요. 처음 내원하셨을 때 당화 혈색소가 10.5%였습니다. 정상 수치가 5.7% 미만이니까 정말 위험한 상태였죠.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식습관만 바꿔도 놀라운 변화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김철호 어르신의 경우 흰쌀밥을 현미와 잡곡밥으로 바꾸신 후 8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7.2%까지 떨어졌어요. 약물 치료 없이도 이런 놀라운 결과를 얻으신 거죠. 그럼 무엇을 드셔야 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추천하는 건 혈당 지수 55 이하의 통곡물들입니다. 현미는 혈당 지수 50, 귀리는 42, 보리는 48, 퀴노아는 35입니다. 구체적인 식사 구성법을 말씀드리면 현미 60% 더하기 흰쌀 40% 비율로 섞어서 드시고 여기에 찐 고구마 1개, 그리고 단백질로 계란이나 생선을 함께 드시면 완벽합니다. 두 번째 위험한 식습관, 설탕 덩어리 음료. 두 번째로 위험한 습관은 바로 설탕 덩어리 음료를 건강차라고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드시는 유자차, 꿀물, 식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당뇨를 악화시키는 주범이에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해 드릴게요. 유자차 한 잔에는 당이 25에서 32g, 식혜 한 컵에는 당이 28g, 꿀물 한 잔에는 당이 22g, 수정과 한 컵에는 당이 30g이나 들어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당 섭취량은 25g 이하입니다. 유자차 한 잔만 마셔도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 환자 중 74세 정미경 할머니는 매일 아침 꿀물, 오후에 유자차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당뇨 진단 후에도 천연 재료니까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며 계속 드셨죠. 혈당 측정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런 음료를 마신 후 이 시간 혈당이 무려 280mg/dl까지 올라갔습니다. 정상 범위가 140mg/dl 미만인데 말이죠. 이렇게 급격한 혈당 상승이 반복되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이는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 신경병증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무엇을 마셔야 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추천하는 음료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무가당 생강차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보리차는 이뇨작용을 하며, 계피차는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녹차는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 단맛이 필요하시다면 꿀을 티스푼 반 개, 약 3g 이하로만 제한해 주세요. 세 번째 위험한 식습관 고혈당 지수 간식. 세 번째는 고혈당 지수 간식을 습관적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특히 떡류와 달콤한 과일들이 문제예요. 많은 어르신들이 과일은 건강에 좋으니까라고 생각하며 제한 없이 드시는데 이게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드릴게요. 떡류 중에서 가래떡은 혈당지수 88, 인절미는 혈당지수 95, 송편은 혈당지수 82입니다. 과일류 중에서 바나나는 혈당지수 62에 당 함량이 높고 포도는 혈당지수 59에 당 함량이 매우 높으며 수박은 혈당지수 72입니다. 실제로 72세 한영숙 할머니는 과일이 몸에 좋다는 생각에 매일 바나나 2개와 포도 1송이를 간식으로 드셨어요. 결과는 지속적인 혈당 상승으로 망막병증이 빠르게 악화되어 시력 저하를 경험하셨습니다. 처음 내원 시 당화 혈색소가 9.6%였어요. 문제는 이런 간식들이 포만감은 적으면서 혈당 상승 효과는 크다는 겁니다. 떡 한 조각을 먹으면 금방 또 배가 고프지만 그로 인한 혈당 상승은 3에서 4시간 지속되거든요. 그럼 무엇을 간식으로 드셔야 할까요? 제가 추천하는 저혈당, 고단백 간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최고의 간식 상위 5가지는 삶은 달걀로 혈당 지수가 거의 0이고 무염 견과류인 아몬드와 호두는 혈당 지수 15 이하입니다. 오이와 당근 스틱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저당 베리류인 블루베리와 딸기는 혈당 지수 40대이며 무가당 그린 요거트는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한영숙 할머니의 경우 과일 간식을 베리류 소량과 견과류로 바꾸신 후 4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9.6%에서 7.8%로 감소했습니다. 망막병증 진행도 멈췄고요. 스마트 간식 3가지 법칙을 알려드리면 첫째, 단백질 더하기 건강한 지방 조합으로 드세요. 둘째, 간식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 드세요. 셋째, 간식 후 10분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네 번째, 위험한 식습관 국물에 밥 말아먹기. 네 번째는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국물에 밥 말아먹는 습관입니다. 된장찌개에 밥 말고, 김치찌개에 밥 말고, 설렁탕에 밥 말고. 호로록 넘기는 이 식사법이 당뇨 환자에게는 정말 위험해요. 이유가 뭘까요? 2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빠른 흡수로 인한 혈당 폭등입니다. 국물에 밥을 말면 음식이 반죽 상태가 되어 씹을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면 소화가 너무 빨라져서 탄수화물이 급속도로 흡수됩니다. 제가 직접 진행한 연구에서 같은 양의 밥이라도 국물에 말아 빨리 먹었을 때는 식후 혈당이 240mg/dl, 반찬과 함께 꼭꼭 씹어 먹었을 때는 식후 혈당이 180mg/dl였습니다. 무려 60mg/dl 차이가 났습니다. 둘째, 고나트륨으로 인한 고혈압 악화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찌개류는 나트륨 폭탄이에요.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의 75%, 김치찌개 한 그릇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의 80%, 설렁탕 한 그릇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의 85%가 들어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이미 심혈관 질환 위험이 일반인의 2에서 4배인데 여기에 고나트륨까지 더해지면 위험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씹는 행위 자체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씹으면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위 배출 속도를 늦춰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말아먹으면 이런 중요한 기능을 다 놓치는 거죠. 건강한 식사법 4가지 원칙을 알려드리면 첫째, 충분히 씹기입니다. 한 숟가락에 최소 25번 씹으세요. 둘째, 천천히 먹기로 식사 시간을 20분 이상 가지세요. 셋째, 국물 제한으로 국물은 2에서 3숟가락만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넷째, 집중해서 먹기로 TV나 스마트폰 보지 말고 식사에만 집중하세요. 이런 방법을 실천한 환자들의 경우 식후 인크레틴 수치가 평균 48% 증가했고 자연스럽게 포만감도 빨리 느끼게 되어 총 칼로리 섭취량도 줄었습니다. 5번째, 위험한 식습관 야식과 늦은 저녁 식사. 마지막 5번째는 가장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바로 야식과 늦은 저녁 식사예요. 많은 어르신들이 가족들과 함께 늦은 시간에 식사하시거나 잠이 안 와서 야식을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24시간 주기로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요. 여기서 핵심은 인슐린 감수성이 시간대별로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놀라운 연구 결과를 공개해 드릴게요. 오전 8시에는 인슐린 효과가 100%, 오후 2시에는 인슐린 효과가 85%, 저녁 6시에는 인슐린 효과가 70%, 밤 10시에는 인슐린 효과가 55%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저녁 8시 이후에는 오전보다 인슐린 효과가 30에서 45%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더 심각한 문제는 야식 후 수면 중 고혈당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은 신체 활동이 거의 없어서 혈당이 높은 상태로 6에서 8시간 지속돼요. 여기에 새벽 현상까지 더해지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새벽 현상이란 새벽 4에서 8시 사이에 혈당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현상인데 건강한 사람은 이를 보상할 수 있지만 당뇨 환자는 그렇지 못해요. 야식을 드시면 이 현상이 더욱 심해져서 아침 공복 혈당이 200mg per 데시리터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76세 조만식 어르신은 매일 밤 십시경 라면이나 과자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아침 공복 혈당이 계속 180에서 220mg per 데시리터를 유지했죠. 야식 습관을 끊으신 후 단 2주 만에 아침 공복 혈당이 140mg per 데시리터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건강한 저녁 관리법을 알려드리면 첫째, 시간 엄수로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 식사를 완료하세요. 오후 6에서 7시가 권장됩니다. 둘째, 저녁 소식으로 하루 칼로리의 25% 이하로 제한하세요. 셋째, 단백질 위주로 소화가 쉬운 생선, 두부, 닭가슴살을 드세요. 넷째, 야식 대처법으로 출출할 때는 물이나 무가당 허브차를 마시세요. 놀라운 것은 저녁 7시 이후 금식만으로도 체중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 환자들은 평균 3개월간 2에서 4kg 자연 감량을 경험했어요. 이 방법을 실천한 환자들의 인슐린 감수성이 평균 32% 향상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종합관리 전략. 지금까지 60세 이상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치명적인 식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5가지 위험 식습관을 요약하면 첫째, 정제 탄수화물 과다 섭취, 둘째, 설탕 덩어리 음료 섭취, 셋째, 고혈당 지수 간식 습관, 넷째, 국물에 밥 말아먹기, 다섯째, 야식과 늦은 저녁 식사입니다. 이제 이런 나쁜 습관들을 개선해서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6가지 실전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략 1은 접시 분할법입니다. 식사 접시를 4등분해서 2분의 1은 채소와 해조류로 색깔 있는 채소 위주로, 4분의 1은 단백질로 생선, 닭고기, 두부, 달걀로, 4분의 1은 통곡물로 현미, 귀리, 보리로 구성하세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섭취가 줄고 영양 균형이 맞춰집니다. 전략 2는 혈당 안정화 식사 순서입니다. 올바른 식사 순서는
첫째, 채소와 해조류를 먼저 드세요. 식이섬유로 위벽을 보호합니다. 둘째, 단백질을 두 번째로 드세요. 포만감이 증가합니다. 셋째,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드세요. 혈당 상승이 완화됩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식후 혈당이 평균 25에서 35% 감소합니다. 전략 3은 식후 황금 습관입니다. 식후 10분 걷기의 기적을 경험해 보세요. 근육에서 포도당 소모가 증가하고 식후 혈당이 20에서 40mg/dL 감소하며 소화 촉진 및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제 환자들 중 이를 실천한 분들은 약물 용량을 줄일 수 있었어요. 전략 4는 저혈당지수 식품 위주 식단입니다. 혈당지수 55 이하 식품들로 곡물은 현미, 귀리, 퀴노아, 보리를, 채소는 대부분의 녹색 채소, 브로콜리, 시금치를, 과일은 사과, 배, 베리류를 소량만, 단백질은 모든 생선, 달걀, 두부, 견과류를 드세요. 이런 식품들로 식단을 구성하면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전략 5는 수분 섭취의 중요성입니다. 올바른 수분 섭취는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로 8잔 정도입니다. 탈수는 혈당을 상승시킵니다. 물이나 무가당 차만 선택하시고 당 함유 음료는 절대 금지입니다. 전략 6은 규칙적인 식사 시간입니다. 이상적인 식사 스케줄은 아침을 오전 7에서 8시, 점심을 오후 12시에서 1시, 저녁을 오후 6시에서 7시, 간식을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필요시만 드시면 됩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은 생체 리듬을 안정화시켜 인슐린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이 6가지 전략을 모두 실천한 환자들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3개월에서 6개월 후 평균 개선 수치는 당화 혈색소가 1.5에서 2.5% 감소, 체중이 3에서 5kg 감소, 혈압이 수축기 15에서 25mm 순주 감소, 약물 의존도가 50에서 70% 감소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당뇨 합병증 발생률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실천 가이드.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실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릴게요. 1주차는 기초 다지기입니다. 흰쌀밥을 현미 50% 더하기 흰쌀 50% 혼합밥으로 변경하고 설탕 든 음료를 무가당 차로 대체하며 식사 시간을 20분 이상으로 늘려보세요. 2주차는 습관 강화입니다. 간식을 견과류나 삶은 달걀로 변경하고 식후 10분 걷기를 시작하며 저녁 식사 시간을 오후 7시 이전으로 맞춰보세요. 3에서 4주차는 완전 정착입니다. 접시 분할법을 적용하고 식사 순서를 지키며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드시고 수분 섭취량을 늘려보세요.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식단 변화는 금물입니다. 단계적으로 천천히 하세요. 약물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담당의와 상담 후 실시하세요. 혈당 수치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시고 어지럼증이나 이상 증상 시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마무리. 여러분, 당뇨는 무서운 병이지만 관리 가능한 병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위험한 식습관만 피해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제가 35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된 것은 가장 강력한 치료법은 바로 여러분의 의지와 올바른 식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소개해드린 분들처럼 많은 환자분들이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당뇨를 잘 관리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뇨 관리는 마라톤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그리고 가족들과의 행복한 시간을 위해서 말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용적인 의학 정보를 계속 가져다 드릴게요. 그리고 알림 설정 종 모양 버튼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당뇨 관리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다음 영상 주제로도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 환자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숨겨진 위험 음식 10가지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